사연을 읽어보자. 이거 사연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좀 힘들었던 사연이나 눈물 났던 사연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제 인스타로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야. 뽑아가지고 딱 보는데 헉 하는 거야. 이 엄마의 마음이 우선 느껴져. 와 진짜 보는 고인 앞에 한 명 있고 애들이 진짜 한 명 있고 그래. 너무 힘든데 누가 봐도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고기능 자폐 1명과 ADHD 1명 합쳐서 2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힘들었을 때 진짜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고기능 큰애가 2학년 때 가위를 들고 친구를 협박했을 때네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진단도 받았었고 약도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 고부증이 와서 겨우겨우 보내도 매일매일 학교를 탈출해서 회사에 전화 오고 결국에는 외할머니가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와는 사활을 하는 하루였었죠. 하여간 이유는 모르겠으나 약을 바꾸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위를 들고 친구를 협박하고 상대편 엄마가 교장실에 쫓아가고 그랬었죠. 다만 사과하는 도중에 아이의 병명이 와전되면서 전교에 소문이 나고 저희 애만 지나가면 엄마들이 모두 슬금슬금 피하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는 충격으로 하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애가 잘못한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 실험실에 가서 울다가 퇴근하고 그랬는데 이젠 다 옛날 일이네요. 결국에는 저랑 아이 모두 약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아이는 위에 잘못된 행동을 방성했고 절대 그런 행동을 일으킨 적은 그 다음에 없었고요. 그래도 다 지나가고 나니 그 지옥 같던 순간을 잘 버틴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제 행동은 소호됩니다. 걱정 마세요. 끝으로 미안해요 어머님들을 보면 치료실에서 만났던 유쾌한 어머님들이 생각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업로드 부탁드려요. 우선 이 어머니께 박수. 이 어머니께 박수. 박수.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 거야 그동안. 아니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냐? 하혈을 하실 정도로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아이랑 엄마랑 같이 약을 드시면서 아니, 이제 지낸다고. 그지. 애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대. 그러니까 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애는 적응을 하기가 더 힘들었겠지. 당연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래서 그 기간을 꽤 길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그러니까 힘든 게 터진 거다. 그러니까 힘들었으니까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돌발 행동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약도 바뀌고 막 하면서 아기가 좀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초등학교라고 치면 일반 애들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도 몰랐던 건데 진짜 애들이 그 인생이 거의 위기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올 때가 언제냐면 초6 지나고 중학교를 새로 들어갈 때. 그때가 또 애들은 거의 공포 수준으로 내가 누구랑 지내지? 내가 어떻게 지내지? 우리가 초등학교 생각은 안 나니까 야 근데 너랑 나랑도 그지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 때 좀 먼 사이였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간다면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살궁리를 얼마나 했냐. 그지 살궁리지 그거는. 어쨌든 그지 살궁리지.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는 거고 되게 익숙한 거기에서 완전 혼자 동떨어진 거잖아. 얘도 힘들었지. 어쨌든 이 엄마가 애기가 이런 것도 힘든데 이 사회적 시선도 엄청 힘들었다는 소리 아니야.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 애기를 슬금슬금 피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받는다는 기분이 들 거 아니야. 또 서준이가 만약에 여기라도 이렇게 좀 긁혀 갖고 왔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위로 이렇게 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불안할 것 같아. 엄마가 그치. 애기 보내기가. 그치.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격리를 시켜달라고 그러지. 그 친구랑. 그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피할 필요까지는 있나? 근데 부모는 내가 몰랐으면 몰라. 근데 내가 알면은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실제로 엄청 심한 애들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자지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냥 가위를 이렇게만 했는데도 막 이런 그런 애들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황에서 이거는 협박을 했어. 야, 근데 그 정도면 나는 조금 좀 중재를 시키려고 노력하겠다. 애기가 별 그게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황을 좀 잘 보고 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가해자고 지금 장애 있는 친구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잖아. 근데
엄마들은 약간 이런 행동 계속 하면 어떨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 친구가 여기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 거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빙의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기는 잡혀 엄마라고 쳐. 근데 우리 애가 그러고 왔어. 그렇다고 당장 또 내 입장에서는 뭐 전학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 그잖아. 전학을 간다고 해도 남을 위협해가지고 가위로 간다고 하는 애를 누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아이는 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면 똑같은 문제 행동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유를 딱히 모르겠어. 엄마도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좀 생각하면 애들도 서로 장난치다가 가위를 들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로 사과해야 하고 넘어가지만 이 친구는 자기의 언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 가위만 들고 있어도 이게 위험 물건이 되고 상대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폭력적인 친구들은 진짜 막 여자애들 막 가위 가지고 머리 자른다고 막 그런 리액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애들은 자기 변호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어쨌든 학폭이 일어나도 막 그 상대방 어머니도 막 얘가 먼저 이래서 이랬다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잘 넘어가는데, 이 엄마는 완전 낙인이 찍혀버려가지고 하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내가 이 상황을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 협박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겠어. 나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서준이 알림장에 뭐 안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게 있더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 욕을 했구만. 이제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안전 해가지고 뭐라고 왔냐면 연필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박서준 아닌가? 그래는 서준이 맨날 이거를 들고 다니니까. 연필을 들고 돌아다니는 애 중에 근데 서준이는 순한 편이잖아. 근데 활동적인 애 중에서 막 연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위협인 거지. 살짝 이렇게 가기만 해도 이제 그 애가 소스라치면 이게 위협이 되는 거야. 위험군. 그래. 형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로 이미 분류를 시켜놓은 거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언제든지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장애 이해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소수에 대한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그리고 좀 희망적인 게 근데 나도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 이런 게 쭉 가지 않아. 그래. 아기가 그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분이었을 건데 이제 그게 너무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계속 엄마한테 전화 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잘 지낸다고 하니.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엄마한테 이렇게 연기하는 엄마라도 한 명 있었으면 이 시기를 지날 때 좀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좀 힘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약간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가서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하는 거고 뭐 죄송하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거는 나의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 이런 일 때문에 너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엄마가 되게 허심탄회하게 그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감이 되고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잘 소통이 돼서 이 아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은 나도 애가 진짜 잘못을 많이 했어도 마음이 싹 풀린다. 엄마가 이제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그렇죠 막 이러면서 하면 아이를 같이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데 부모님께서 근데 선생님 뭐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선생님 그럼 제가 안 보였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잘 하셨어야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말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솔직히 애들도 거짓말 잘 하거든? 근데 완전 애 말만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순간 이제 여기가 턱 막혀. 진짜 턱 막혀. 이게 매뉴얼대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냥 나도 매뉴얼을 꺼내? 아니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러시고요 이러면서 하게 마음을 닫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일부 엄마들 중에서는 내가 완전 이렇게 난리를 쳐야 이게 일이 해결되고 완전 이거는 진짜 창에 있는 엄마들이든 아니든 엄마들이든 내가 막 우리 아이의 수호 방패가 돼가지고 해줘야 뭐 우리 애가 일이 해결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사람 사는 일에서 인간관계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와 선생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랑 선생님의 관계를 통해서 애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살아보면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같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앞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앞도 안 보여.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실마리가 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애도 그러면서 어찌어찌 잘 보내면서 그냥 뭐 미래를 막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어머니 요 한 단계만 잘 넘겨보시게요 막 이러면서 어머니 그러시죠 막 이러면서 아유 저도 참 그렇네요 하면서 내일은 좀 체험학습을 쓰실까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냥 요 단계 넘기다 보면 1년이 어느새 가 있어. 이거는 뭐 학폭이든 애기가 뭐 우울증으로 학교를 부적응이든 뭐든 근데 엄마가 이제 막 완전 막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이렇게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나도 그냥 뭐 어머니 생각이 그렇으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넘기고